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패스를 추가로 지정했죠. 이래놓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자, 패스는 한 개뿐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복수개로다 이렇게 하나의 컨베이어에 대해서 한 개의 컨베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복잡하죠. 사실은 하나의 컨베이어에 대한 패스를 여러 개로 현재 나타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정했던 이 패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스테이터스를 본다고 했죠.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그래프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갖다 체크했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 같은 경우 색상이 계속 바뀝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녹색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쪽에 머신이 브레이크다운을 했다.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색입니까? 약간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즉 어떤 상태냐면 뷰에서 키가 가지고 컨베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디스플레이 시켜보죠. 자, 보면은 블록드 요 색깔로 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베이어가 블록 상태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아이템을 좀 지우고요. 딜리트 그래픽스 이것도 라이트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그래픽스 하게 되면 엘리먼트 자체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해당 락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엘리먼트의 디스플레이 지정된 디스플레이 아이템만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컨베이어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린 패스 이외에도 레이버 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버 큐는 머신 할 때와 마찬가지고 머신과 마찬가지고 이 작업자가 와서 작업을 할 때 표시되는 아이콘이 표시된 장소죠. 그래서 카운트냐 큐냐인데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이와같이 숫자로 표시되고 한 사람이 와 있냐 두 사람이 와 있냐 그렇지 않고 큐로 하게 되면은 이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큐가 이렇게 화살표로다가 표시가 됩니다. 자, 바탕색을 원래대로 좀 바꿔볼까요? 컨트롤 가가지고 색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자,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근데 이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오퍼레이션 할 때는 작업자가 투입이 안 됩니다. 단지 언제 투입되냐면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다운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리페어 타임과 투입될 레이버 어떤 사람이 와서 고칠 거냐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시간 가질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 브레이크다운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디스플레이 아이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레이버 큐 아이콘 해가지고 이 레이버 큐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나 아니면 숫자로 표시됩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아이콘을 추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3D 매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다음으로는 파츠 온 해가지고 이 파츠가 컴퓨터 위에 올라타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은 패스 우리가 아까 그린 패스 위에도 파츠 온 이걸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츠가 올라타 있는 걸 카운트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8개가 올라타 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큐로다가 큐에서 방향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ght는 right, 그 다음에 각각 파트와 파트 사이의 세퍼레이션 끼는 것을 한 칸씩 끼고 디스플레이가 되는 사이즈, 파트의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맥시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무한히 많은 걸 다 표시할 수 없겠고 예를 들어서 100개는 100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100개까지만 표시하겠다 해서 드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다가 이 파트가 올라와 있는 게 새롭게 그려지죠. 이게 바로 파트 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이 자, 지금 고장이 났군요.
고장을 해지를 하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이 자, 위도 아래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파트 5는 시스템을 미기는 상태로 만들면 이와 같이 그러면 하나의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그 컨베어의 경로를 갖다가 우리는 패스로 많이 표시하죠. 자, 다음으로는 컨베어의 디스플레이 아이템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센서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이 센서 스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 컨베어가 컨티뉴스 컨베어인 경우, 인덱스 말고, 컨티뉴스 픽스나 컨티뉴스 큐잉 컨베어인 경우에는, 여기 센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파트가 거기를 딱 닿는 순간, 혹은 덮고 지나가는 순간, 아니면 그 센서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순간, 이런 순간에 액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PLC 제어할 때 같이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센서의 위치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센서 위치를 이렇게 뭐냐면은 센서의 위치가 이것이 맨 앞이다. 예를 들어서 맨 앞이다. 그러면 0, 12, 오케이. 액션이군요, 액션. 센서의 위치를 갖다가 0, 0이라고 할 것이냐, 맨 앞이냐, 맨 뒤냐, 중간이냐, 인덱스 값으로, 아니면 12번째 20m 중에서 12m, 앞자리에서 또 12번째냐, 12m냐, 이런 걸 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파트스 온이나 오프 이런 데서 넣는데, 이런 센서가 있는 자리를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센서 스타일을 갖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스타일을 글씨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콘으로 표시하면은 예를 들어서 센서가 이와 같은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센서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드로우 하게 되면은 센서의 위치가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센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20m짜리인가요? 예, 20m짜리인데 12m 되는 지점, 즉 앞에서부터 12m 되는 지점에 센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센서는 이런 파트가 지나가면 파트는 센서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컨티뉴스 컨베어일 때만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밖에는 디스플레이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은 노트, 익스프레션, 렉탱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른 아이템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노트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걸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계시는데 이 노트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컨베어를 갖다 등록하면서 여기다 노트,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적어 놓거든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서술적인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드로우 해가지고 노트를 갖다가 그리면 자, 그리겠습니다. 색상이라든가 글씨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드로우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노트에 집어넣었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패스의 경우에는 이게 클릭하면 길이가 나타나는데 뭐 10이다 이렇게 늘리면은 또 길이가 바뀌죠. 이렇게 보시면 늘리면 길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서 지정을 해주냐 하면은 그 마델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들어가 가지고 쭉 지나가서 보시면은 쿠진엑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컨버전 팩터스 해가지고 여기에 픽셀을 갖다가 몇 픽셀을 어떤 유닛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우리가 아까 확인하기를 얼마였었더라? 한번 확인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10.13입니다만 마델 옵션 가가지고 코디네이트에서 16픽셀이 원 유닛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2픽셀을 갖다가 난 원 유닛 여러분들이 정확히 나가 있는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다. 이렇게 정해놓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아까 10.13인 것이 5.06으로 줄어들었죠. 이건 아까 16픽셀을 1m로 원 유닛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32픽셀을 갖다 원 유닛으로 했으니까 1m로 했으니까 5.06m다 하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패스를 그리는 것이 이렇게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툴 중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뷰에서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에딧, 패스 에딧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에디트인데 이 패스 에디트를 갖다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그 탭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보가 있죠. 정보 표시가 된 이 항목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디폴트로다가 뭐 커브냐, 직선이냐, 곡선이냐, 그 다음에 길이나 아니면 뭐 각도 같은 것들을 갖다 지정하는데 여기다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는 길이로다가 5m짜리를 하나 추가하겠다. 아니면은 뭐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서는 길이는 1이지만은 각도가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커브냐 이거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앵글을 갖다가 25도짜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번 누르면 커브 한 번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커브 한 번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각도가 들어가면 이제 커브로 바뀌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클릭하고 패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우리가 등록한 것 중에서 이게 25도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갖다가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스트레이트로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10m짜리, 1m짜리, 5m짜리 해가지고 플러스하면 플러스가 되죠. 물론 여기서 다시 또 마이너스 하게 되면 기존에 그려졌던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꿔서 다시 또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곡선도 그려나가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그릴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이용할 되고요.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폭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선택해가지고 등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런 컨베어의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